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개묘년 7월부터 8월 초까지의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난달 전체 운세에서 적대감이 생기거나 배신 반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새 말이 많죠, 이분들이. 어르신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핫합니다. 빌보드라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악만 모아놓은 곳에서 신인 그룹이 정말 운이 좋게도 올라갔는데 뒤통수를 쳤다 어쩌다 하면서 막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분들 사주도 봤는데 연예인들 사주나 이런 걸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근데 정말 뭐 시끄러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게 이런 연예인들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불행에 대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반기 들어가고 보면은 정말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런 운의 흐름 같은 거는 제가 작두를 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두뇌가 살아있을 때 스트리밍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이번 달은 거의 못했어요. 남은 개묘년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연 하이드는 몸이 두 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겠죠. 자, 빠르게 운이나 풀어봅시다. 이번 달은 기미월로서 60갑자 중에 56번째 간지입니다.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기토와 미토의 기운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오게 됩니다. 60갑자가 한 사이클을 돌려면 얼마 안 남았죠.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즉 11월인 개해월을 지나고 나면 한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년은 갑진년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겨울 초입 정도부터는 이미 내년의 운이 시작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년 운세 미리 보기를 다른 해보다 조금 일찍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년 운세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년 초에 찍었었죠. 근데 이미 개묘년은 초가 아니니까. 그리고 일찍 찍으면 뭐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공약을 걸어야겠지. 원래는 제가 조회수 같은 걸로 공약을 걸고 싶었는데 이러면 또 멱살 잡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공평하게 보신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도 가능한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댓글이 좋지 않을까 라고 제가 딜을 쳐보겠습니다. 보통 전체 운세 댓글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0개가 아슬아슬하게 안 넘거든요. 댓글 200개가 넘으면 9월 정도에 10월이 넘지 않는 지점 정도에 갑진년 운세 미리 보기 준비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공략본 같은 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촬영은 7월이나 8월에 한다는 소리죠. 제가 보통 한 2달 정도 걸리는 경우들이 많죠. 컨텐츠가 좀 길이가 길거나 스트리밍을 막 몇 시간씩 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스트리밍에서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편집돼서 올라가는 댓글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몸이 두 개였으면 매일매일 스트리밍을 할 텐데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지칠수록 남은 기운까지 쥐어짜서 달려야만 하는 개묘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미월이 시작될 예정이죠. 기미월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끝을 맺고 가을이 시작하게 됩니다. 계절은 오행의 기준에서는 4개로 나뉘지만 한 단계 넓게 보면 봄, 여름이라는 양의 기운과 가을, 겨울이라는 음의 기운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난 무오월에 1년 중에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하지가 있었어요. 하지라는 것은 폭발적인 양의 기운인 거고 특히나 무오월로 오다 보니까 기운이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눈이 바짝바짝 마르고 침도 마르고 충혈되고 막 피가 쥐어 짜지는 것 같은 기분. 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원래도 소모하는데 그 기운이 가장 정점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타오를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양의 기운은 소멸을 하고 음의 기운이 고개를 치켜듭니다. 보통 음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봐요. 양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기운입니다. 쉬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세 좋게 직선으로 솟구치지만 점차 기운이 쇠하니까 초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조금씩 휘어지고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휩니다. 무엇이 휘냐? 여러분들의 허리가 휘겠죠. 개묘년, 무어월, 기미월에 이미 목부터 빳빳해졌을 거고 거북목 환자도 늘어날 거고 자세가 기운에 짓눌리다 보니까 양의 기운에 짓눌려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관절염이니 뭐 그러다가 기미월쯤 되면 허리가 거의 대부분 나가실 거예요. 취약해집니다. 특히나 어지간히 수생목 목생화가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취약할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돈이 마른다는 뜻도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가 말라간다라는 건 내가 과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뻑뻑한 상태가 된다. 삐걱거린 상태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맞아요. 이럴 때 PT 같은 거 받으시기 정말 좋죠. 그리고 운이 이렇게 왔을 때 기세가 휘게 온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이 나의 꿈을 꺾고자 한다. 시험에 들게 한다.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계가 왔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벽 같은 것을 느껴가지고 막 포기할까 말까 같은 정도 고비. 실제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지친 상태 정도.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날 거고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운에서 오는 기운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받는 거예요. 유독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여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래에 없는 역대급 여름이라고 느껴져요. 양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고 미완성을 말합니다. 풀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에 무오월에는 어떤 해답을 얻기가 어렵겠죠. 이제 기미월이 오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빠르게 정리하고 완성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완성이라는 것은 이라는 거고 삶에서 생기는 질문에 답을 내는 것도 이에요. 봄에 심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이 여름이고 결실은 가을이 되어야 얻는 거죠. 가을은 음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소중하게 소비하는 것이 겨울입니다. 가을은 결실이고 겨울은 그 결실을 어떻게 소모했는가, 그 가치를 어떻게 쓰는가, 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식량이 가장 가치가 높아지는 게 언제냐?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디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식량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부족하다는 것은 곧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무오월에 우리가 살아남고자 독립하고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무슨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번 달 기미월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이제부터 해답을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가장 완벽한 답은 아닐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얼개라도 세워놓고 가서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하다. 얼개 아시죠? 대강 짜놓는 구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결과를 낼 수 없는 때니까 짜증은 나겠지만 이런 운의 흐름만 알아도 조금은 덜 답답하겠죠.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가면 되니까. 그게 누가 됐던지 간에 과도기이고 과정에 있고 아슬아슬한 순간이다. 제가 항상 자기 때에 맞는 것만 해도 성공한다, 마음이 편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답을 낼 수 없는 때에는 내가 이제까지 얼만큼 열심히 살아왔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되새기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잘한 거예요. 누구도 정답지를 낼 수가 없는 시기예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개묘년에는 그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 다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고 느낀다, 부족하다고 느낀다. 개묘년에는 기미월이 지나야만 결실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게 없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이고 굶주렸다는 거죠. 까였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사람은 소유한 게 없다고 느끼게 되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눈과 귀를 닫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본능에 의존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통제 같은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금 심하게 들이밀면 서로 물어뜯기도 하겠죠. 사람들이 운에서 토가 오면 서로 대립하지 않게 만들어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운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운이 온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서 그 위기를 풀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게 결과까지 가는 거죠. 이걸 운에서 오는 글자의 작용이라고 점쟁이처럼 말하면 보통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준다. 운에서 좋은 게 와서 먼저 약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나한테 없는 글자라든지 내가 기운을 상생하지 않는 게 온다면 이 운에서 오는 글자는 나한테 상처를 주면 좋지 약을 먼저 절대 안 줍니다. 운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예를 들자면 백화점 경품 추첨 같은 거에서 1등이 몇 번이나 당첨이 되겠어요. 운에서 좋은 걸 잘 안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큰 흐름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사안들이 6월에 발생하신 분들이 계셨겠죠. 그러니까 딱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6월 정도까지는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변동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6월까지는. 근데 7월부터는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자기가 미리 계획해 온 것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변동이 없다. 만약에 갑작스러운 변동, 변화, 이동 같은 게 생기려면 6월에 왔어야 되는 거고 7월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되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지는 것과 같아요. 아마 그런 흐름들을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변동성 없는 분들이 변화를 희망한다면 7월에는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변화할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운다. 이제까지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던 것들을 구체화하다.
제가 지난달 운세에서도 치고 나갈 사람들은 6월에 다 엑셀을 밟는다고 했었죠. 6월에 치고 나갈 거였으면 빠르면 작년 말 늦어도 올해 초 정도의 밑그림을 그려서 전략을 짠 사람들이 실행해서 변화의 주체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지만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막차가 이번 달까지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분들은 6월에는 급격한 변동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빠르게 자리를 잡고 하반기에 결과를 내 준비를 하는 시기, 무언가를 하고자 했는데 막연했었던 분들은 7월에 구체화를 하셔야 하는 시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묘년 하반기부터는 답을 내야 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상반기에 많은 시행착오랑 딜레이를 통해서 늦어진 것들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빠른 결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김이월 이후부터는 속도전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용납이 안 돼요.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막 매출이 안 나오거나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반기에 다 접혀요. 보통 9월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것들에 상처를 받거나 멘탈 흔들리거나 우울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체되었거나 불안정했다면 빨리 마음을 다잡고 기반을 다져 나가야 돼요. 만약에 사회에서 자리를 잘못 잡았었다? 캐릭터를 잘못 잡았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인 거죠. 인간관계 개선이든지 가족 간의 문제, 친구 문제, 연애든 결혼이든 배우자든 뭐든 그냥 다 이번 달에 원하는 방향 설정하고 계획 세우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실행하는 구간이라고 자기가 인지를 하고 플랜을 짜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집값도 오른다 떨어진다 말도 많고 난리인데 만약에 무리하게 연끌하거나 빚을 져서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면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는 조금씩 정리를 해놔야 돼요.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닌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라든지 흡비로 났던 것들이 있었다면 모아서 작더라도 명확한 성과가 있는 것들에 그냥 몰빵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작전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희망에 의해서 먼 미래의 호재 같은 것들에 끼워 넣은 것은 재료 소멸될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 반면에 자기가 좋은 걸 미리 선점하고 있었으면은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걸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고민할 필요 전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사주에서는 어떤 흐름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주도하는 세력을 보도록 합시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봄에 태어났는데 수 기운이 짱짱하다. 그러면 수생목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보시겠죠? 수생목이 잘 되는데 좋은 건가요? 응, 안 좋아. 빨리 넘어가야 하는데 나는 넘어가고자 하는데 내 주변에서 발목을 잡는다. 내 마음은 엄청나게 급한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 주변이 실력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든지 서포트가 안 되든지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든지 타이밍 안 맞든지 근데 그냥 맥락은 뭐다? 내가 아직 실행할 준비가 덜 되었다. 내 주변은 더 덜 되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살이 빠지나요? 안 빠져요.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자꾸 군것질을 한다. 미룬다. 그러니까 이 수생목이 된다는 것도 생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때에 맞는 생을 해야죠. 그러면 또 여름에 태어났는데 목의 기운이 아주 예쁘게 있죠. 목생화가 아주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목생화가 잘 되면 좋나요? 응, 안 좋아. 빨리 결과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퇴근을 안 시켜준다. 나는 집에 갈 준비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집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사주들은 수생목 목생화기 때문에 맥락은 같으나 의미가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애초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본인이 나서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사주를 바탕으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 발달을 합니다. 너무 저를 의지하시면 제가 피곤하겠죠. 가끔 인스타그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는데 진짜 질문이 몇백 개씩 올라와요. 몇백 개가 아니라 500개 4, 500개 이 정도 올라오는 것 같다. 그래도 제가 거의 답변을 다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인스타 올라오는 질문 답변과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은 안 끝난다. 이 지옥의 수레바퀴를 끊어내려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내가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나처럼 생각하면 여러분들 결국 저다. 내가 필요가 없다. 결국 하이드 채널 보는 애들이 다 하이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한 달 만에 방송 켰나 그러다 보니까 길게 하고 싶지만 기가 빨려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세부적인 것들은 천간별 운세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가끔씩 하는 인스타그램 문물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개묘년 김이월 전체적인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개묘년에 할 실수와 시행착오는 이번 달까지예요.
이제부터 진짜 실전입니다. 연습을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필드를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을 거야. 인생은 실전이고 머리통을 깨지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머리통이 이번 달에 하도 많이 맞아서 혹이 막 생겼어요.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모두가 이 두통에 시달리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미리 헬멧 잘 쓰시고 킥보드 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이번 달도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청간별 운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좆댓 구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염.